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9월 17일 새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월요일 맞이하시느라 현재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좀 심야에 재즈로프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음반은요, 이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롤의 음반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14일날 발매됐죠. 앨범 Love is Here to Stay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토니 베넷은 1926년생이니까 올해로 92살이 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고령의 보컬리스트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90살 때도 자신의 90세를 축하하는 그 2년 전에 그 라이브 콘서트를 가졌고 또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아울러 이 다이애나 크롤은 1990년대 이후로 한 20년간 이미 재즈계를 대표하고 있는 여성 피아니스트 겸 또 보컬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Love is Here to Stay, 바로 그 조지 거신의 곡이죠. 올해가 바로 조지 거신 탄생 120주년인데요. 역시 또 거신의 120주년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신, 그리고 그의 형인 또 작사가 아이라 거신의 노랫말에 거신이 작곡을 한 그런 곡들만을 모아서 한 장의 음반에 담은 거신 송북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즈에서 가장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스탠다드 넘버라고 하면 뭐 거신 송북을 포함한 이런 미국의 1920년대, 50년대 스탠다드 넘버들을 작곡했던 작곡가들의 곡을 이렇게 앨범에 모아놓은 스탠다드 보컬 앨범일 텐데요.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이런 음반들이 그다지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이게 대중적인 마켓을 겨냥하고서 발표한 음반인데, 이 음반도 과연 도대체 얼마나 팔릴지, 국내에서는 팔릴지 약간의 우려도 되고, 뭐 국내 음반 시장, 재즈 그 팬들의 성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음반들이 해외에서만큼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지 않은 것이 국내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반들에 대한 외면, 아직도 토니 베넷을 듣나? 아직도 뭐 이런 거신의 스탠다드 넘버를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지한 재즈 팬일수록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 분들이 보기에 이런 판들이 너무 좀 전형적이고 티피컬하고 구태연한 음반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뭐 일견 이해가 됩니다. 항상 새로운 재즈를 늘 갈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판들은 뭐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폭넓게 재즈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음반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재즈라는 음악도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그 음악적인 성격은 사실 20세기 다른 음악에 비해서 훨씬 다면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재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런 대중적인 성격의 재즈가 그다지 호응을 못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 재즈 음악의 어떻게 보면
대중성, 폭넓은 대중성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악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도 사실 많은 인기가 많이 감소된 것은 뭐 미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이었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에 로큰롤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런 음악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아저씨들이 듣는 뭐 삼촌이나 아버지 세대에서 듣는 그런 음악이 되어버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음악들이 꾸준히 일정한 팬들을 늘 확보하면서 재즈는 나름의 대중적인 기반을 오늘날까지 유지해 왔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음악들을 수용 안 하고 재즈의 어떤 저변을 넓힌다. 이것은 뭐 국내가 됐건 그 어디가 됐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재즈 저널이나 또는 재즈 평론가분들, 물론 뭐 그분들이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탈스러운 취향을 가진 분이라는 것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 거신 스탠다드 곡들, 거신 송북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음악들은 아주 구태연한 과거의 음악으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들을 수 있는 재즈 음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폭을 좁혀버림으로써 재즈의 보다 넓은 포용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때로 글들을 보면 이런 음반들을 욕하는 것이 마치 재즈 평론가들의 어떤 의무인 양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느끼기도 되고요. 또 당연히 이런 음반들은 뭐 음반사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들을 보면 대단히 그냥 건성으로 그냥 홍보에 맞춰서 그냥 써준 글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신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심지어 아이라 거신이 아주 위트 있게 쓴 라임들을 잘 맞춰 쓴 가사의 시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스탠다드 레퍼토리가 비밥으로 넘어가서는 넘어갈 때 비밥의 코드 진행에 거신의 곡이 갖고 있는 코드의 성격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조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스탠다드 곡들을 갖고 있는 스탠다드 곡들을 다룬 보컬 앨범들의 그 아름다움이 좀 널리 퍼져서 이런 음악들이 보편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아야 재즈도 전체적인 하나의 음악 시장 안에서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수많은 훌륭한 새로운 음악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음반들에 대한 관심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음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로 두 사람의 보컬에 아주 훌륭한 피아노 트리오가 반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 샬렙 트리오인데요. 빌 샬렙이라고 하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빌 샬렙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고, 그가 뭐 한 25년, 30년간 이끌고 있는 그 트리오 팀이 있죠. 베이스의 피터 워싱턴, 드럼의 캐니 워싱턴, 다 워싱턴이라는 성을 쓰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은 전혀 형제이거나 같은 친척이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두 리듬 섹션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빌 샬렙과 함께하고 있는 팀인데, 현존하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 가운데서 가장 우아하고 멋진 스윙을 들려주고 있는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이 피아노 트리오가 다이애나 크롤과 토니 베넷의 반주를 아주 훌륭하게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주가 아주 과도하게 보컬리스트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곡들도 뭐 연주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분 30초에서 3분 조금 넘는 수준의 어떤 짤막짤막한 곡들로 14곡이 빼곡하게 앨범에 담겨 있습니다. 거신의 곡들이요. 거신이 만들어 놓은 곡의 물론 그 오리지널리티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의 푸근한 보컬, 그리고 여기에 아주 적절한 스윙감의 피아노 리듬 섹션이 더해져서 거신 음악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다른 음반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그런 음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이애나 크롤은 현재 그 버브 레코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고, 토니 베넷은 정말 오랫동안 컬럼비아 레코드의 대표적인 이런 메인스트림 팝, 트래디셔널 팝과 이런 메인스트림 보컬을 꾸준히 불러온 프랭크 시나트라 이후에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런 보컬리스트인데요. 이번 음반은 버브에서 다이애나 크롤의 레이블인 버브에서 녹음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버브 레코드의 현재 사장이 토니 베넷의 아들이죠. 데니 베넷이 사장을 맡고 있어서 92살이 된 아버지의 녹음을 자신의 회사로 이렇게 초대해서 녹음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데니 베넷의 동생이자 베넷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역시 토니 베넷의 또 다른 아들 데이 베넷이 프로듀서가 됐고요. 데니 베넷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이 앨범에 참여했죠. 이 데이 베넷과 그리고 피아니스트 빌 샬렙이 프로듀서로 이 음반의 전적인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은 보통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신이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음반에서는 빌 샬렙에게 완전히 피아노 자리를 넘겨주었죠. 그것은 그만큼 이 빌 샬렙과 토니 베넷의 호흡이 그 이전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015년도에도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이 토니 베넷은 The Silver Lining, 바로 제롬 콘 송북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라고 이 거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스탠다드 넘버들을 만들어냈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의 송북이었는데, 여기서도 두 사람이 아주 완벽한 호흡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음반에서도 역시 빌 샬렙이 토니 베넷과 그리고 다이애나 크롤에게 아주 훌륭한 서포트를 해줬고, 다이애나 크롤은 기꺼이 피아노 자리를 빌 샬렙에게 양보를 해줬습니다. 만년의 음반이고 또 이 거신 송복이다 보니까 심지어 오케스트라 편성에 아주 더 정교한 편곡이 가미된 그런 음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 토니 베넷은 듀크 앨링턴 송북을 쿨 앤 핫이라는 앨범에서 그런 방식으로 녹음을 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어빙 벌린 음반도 오케스트라와 녹음을 했었죠. 또 로저스 앤 하트 송북도 있었고, 몇몇의 송북이 더 있었습니다. 해럴드 앨런 송북도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녹음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일련의 송북 시리즈 가운데서 토니 베넷이 굉장히 힘 안 들이고 아주 유쾌하고 가볍게 만든 음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재즈적인 풍미,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산뜻하게 녹음된 힘 안 들인 어떤 재즈의 맛,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토니 베넷이 이미 나이가 90살이 넘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더 훌륭한 보컬을 요구하는 팬들에게는 좀 부족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뭐 거신송북에 훌륭한 판들이 참 많죠. 뭐 대표적으로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만들어냈던 뭐 포기아 베스 유명한 곡들 그 앨범도 있었고요. 뭐 거신송북은 뭐 이전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음반들을 다 들어본 분에게 뭐 이 판도 꼭 먼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엘라 피츠제럴드 송북의 경우에는 CD 석장으로 되어 있는 또 대작이기도 하죠. LP 5장이기도 한데 뭐 그런 음반들을 나는 이미 들어봤으니까 뭐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롤의 최신 음반까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뭐 굳이 권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거신 그 대표곡들을 제대로 한 앨범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음반은 충분히 권해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피아노 트리오와 훌륭한 보컬리스트들이 만들어서 힘 안 들이지 않고 아주 유쾌하게 녹음된 음반의 표본이 어떤 것인지 뭐 맛보시고 싶다면 이 음반을 들으셔도 그 진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꼭 이 음반을 들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고신 곡을 좀 듣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 앨범은 음원으로 다운 받으셔서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후한 점수로 별 4개 이 음반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롤 음반에게 별 4개 드리고 싶습니다. 재즈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권할 만한 그런 음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즈 로프트는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